안녕하세요. 원더케이 작가 F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A9 프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생겼는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역시 펀치홀 카메라죠. 여기 화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면 카메라를 내장을 한 건데 이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덕분에 왼쪽 오른쪽 위에 베젤이 굉장히 얇아요. 거의 베젤리스를 구현했는데 이 아래쪽은 조금 두껍죠.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올레드 스크린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해결했는데 삼성 거는 이것이 아직 베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치우친 길다란 트리플 카메라가 있고 LED 플래시 그리고 삼성 로고인데 저는 이 색깔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검은색인 듯 초록색인 듯 이 조합이 굉장히 예뻐요. 괜히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노력한 이런 색깔보다 그리고 또 실물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칙칙한 것보다 삼성이 잘하는 이런 약간 아재스러운 색깔을 예쁘게 뽑는 게 낫지 싶어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수 방진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건 참고하셔야 되겠죠.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펀치홀 카메라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데 생각보다는 커요 이게. 그런데 이걸 중간에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단바가 보통은 딱 요 정도 내려오는 거죠. 요 정도가 상단바일 텐데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상단바예요. 그래서 조금 뜨겁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 앱은 물론이고 서드파티 앱들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뭐 요 정도 구현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상단바가 먹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예쁘게 다 떠요. 혹시라도 안 되는 앱들은 여기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에서 선택을 해주면은 화면을 꽉 채워서 여기를 잘리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꽉 채워서 쓸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 없고 굳이 옛날 비율로 써야 된다면 여기에 이 위를 그냥 눌러주는 옵션도 있어요. 이왕 할 거면은 여기 라운드를 좀 줬으면 훨씬 보기 덜 흉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여기서 이렇게 잘라 뭐 이유가 있었겠죠. 여하튼 이런 옵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구멍 뚫린 자리에 뭔가 눌러야 되는 게 있으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부분도 터치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도 이 부분 터치가 계속 인식이 돼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 기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끝에 잘린 부분이 이 아랫부분에 약간 빛이 샌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거슬리고요. 사용하면서 이 부분이 눈에 거슬린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진짜 이럴 거면은 그냥 놓치는 균형이라도 있었지. 이게 여기에 툭 튀어나와 있는 거는 차라리 그냥 위에 베젤이 좀 있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거 상단바 잘리는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단바가 잘리는 부분이 여기서 1픽셀도 차이가 안 나요. 이 카메라 까만 부분에서 이게 너무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게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자체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PLS 패널인데 색도 괜찮고 뭐 휘도도 괜찮고요. 야외 시인성도 괜찮고 다 좋은데 삼성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색 모드를 뺐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렇게 색상 모드가 있고 색온도는 물론 RGB까지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고요. 블루라이트 필터도 뺐더라고요. 이건 또 왜 뺐는지 여하튼 없습니다. 거기에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없어요. 그냥 A9에는 있고 A9 프로에는 없습니다. LCD라 그랬겠지만 뭐 LCD라고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것뿐이지 못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은 쿨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런 희생을 통해서 넣은 이 전면 카메라는 어떠느냐. 이렇게 슝 하고선 돌아가는데 덕분에 전환이 느립니다. 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좀 그냥 빨랐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24메가픽셀의 f2.0이에요.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뭐 크게 나쁘지는 않고 AF도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뭐 화질이 크게 아쉽지는 않아요. 여기 셀피 포커스도 있으니까 이 아웃포커싱 있죠. 인물 모드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고 생각보다 잘 돼요. 한마디로 다른 평범한 전면 카메라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전면은 그랬고 후면 얘기로 넘어가면 맨 위에 f2.4 10메가픽셀의 망원 2배 줌 카메라, 중간에 f1.7의 24메가픽셀 일반각 카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f2.2의 5메가픽셀 심도 센서가 있죠. 뭐 요즘 갤럭시에는 평범하게 들어가는 구성이에요. 트리플이지만 뭐 합쳐가지고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냥 세 개 뭐 각도를 전환한다, 합쳐가지고 인물 모드를 찍는다, 뭐 그런 걸로 쓰는 겁니다. 성능 자체는 갤럭시 A7이나 A9에 얘기했던 것과 거의 동일해요. f1.7의 메인 카메라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가격이면 OIS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거 없어도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밝은 편이고 어두운 데서도 화질이 제법 쓸만한 편이에요. 거기에 이 장면별 최적 촬영이 있죠. 그래서 씬에 맞게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촬영을 해주죠. 거기다 흔들렸다, 눈이 감았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여기에 5메가픽셀 심도 카메라를 더해서 라이브 포커스를 쓸 수 있어요. 그동안 다른 기계와는 다르게 라이브 포커스를 적용을 안 해주겠다고 자기가 싫다고 징징대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여전히 후져요. 이 5메가픽셀의 심도 센서가 화소가 낮아서 그런 건지 뭐 삼성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삼성은 이 라이브 포커스를 개선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 모서리 따는 것도 그렇고 자연스러운 정도도 그렇고 아직 갈 길이 아주 멉니다. 그에 반해서 줌렌즈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센서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 좀 아쉽기는 한데 이거는 애초에 2배 줌이 돼 있는 경우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흔들리면은 제법 약한 편이에요. f2.4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를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능 얘기로 넘어가면 스냅드래곤 710 6기가 램이나 8기가 램 128기가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는 6기가 램 모델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확장이 안 돼요. 삼성이 예전에도 이런 거 몇 번 한 적이 있었죠. 뭐 갤럭시 알파라든지 갤럭시
S6 시리즈, 노트 5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빠져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뭐 공간이 부족했는지 바로 슬롯이 여기 있거든요. 전면 카메라가 여기 있고. 여하튼 삼성치고는 꽤나 최신의 고성능 퀄컴 칩셋을 넣어줬는데 덕분에 동작들은 빠릿빠릿합니다. 뜨는 것도 그렇고 사실 스냅드래곤 660이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아제노 616이에요. 그래서 그래픽 성능이 좋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660보다도 더 게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게임 즐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쏙쏙 올려가지고 쓰는 제스처 바도 기존 버전들보다 쓰기 훨씬 편해요. 그럼에도 저는 중국 제조사 기계들보다 묘하게 불편해가지고 결국에는 내비게이션 바를 그냥 쓰긴 했는데 나아진 건 나아진 거니까. 다만 요즘 A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얘도 국내에서 삼성 페이지 원이 안 돼요. 요즘 삼성이 왜 계속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이건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밀어서 캡처 기능이 없어졌고요. 이건 뭐 하드웨어가 필요한 부분도 아닌데, 그리고 집어들어서 켜기 요것도 없어졌어요. A9엔 있고 A9 프로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프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음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모노 스피커가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소리 나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어폰으로 들을 때는 음향 효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돌비 애트모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어폰을 어떻게 끼우시는지는 알아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3.5mm 이어폰 잭이 없기 때문이에요. 삼성이 이걸 없앤 거는 최초는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메인스트림 스마트폰에서 없앤 거는 최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꼬다리가 USB-C인 이어폰을 주긴 하는데요. 변환 어댑터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무선을 쓰시든지 알아서 변환 잭을 구하시든지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삼성마저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배터리인데 3800mAh가 들어갔던 A9 2018보다는 적은 3400mAh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6시간 정도 화면 켜짐이 나오는데 저는 항상 LTE를 쓰고 와이파이 안 쓰고 흰색 화면이 많이 나오는 인터넷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보다 한두 시간 정도는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충전은 USB-C 포트로 하는데 30분에 37%, 1시간에 70%, 1시간 반에 97%, 완충에는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삼성은 뭐 이걸 늘려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결론 바로 내드릴게요. 삼성이 최근에 얘기한 게 있어요. 조금 보급형 모델들을 신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삼성이 테스트해본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여기 펀치홀 카메라. 뭐 완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크게 많이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거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뒤쪽에 트리플 카메라, 뭐 이것도 성능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요. 메인 센서는 생각보다 쓸만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케이. 근데 뭘 안 빼고 넣은 보너스 기능이었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이어폰 잭을 뺐어요. 사실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하니까 이거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삼성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더더욱 지적을 하고 싶네요. 거기에 더 심각한 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없앴어요. 128GB 스토리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할 일은 없겠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거기다 전작에 다 있던 삼성페이도 없앴고 방수 방진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599,500원의 출고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냅드래곤 710 6GB의 128GB 스토리지로 사양이 부족하지 않은 편이고 국내에서 대체제가 별로 없고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가성비가 좋은 물건이라고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게 기대하는, 갤럭시에게 기대하는 거의 모든 게 다 빠져있는 제품이에요. 뭐 이게 599,500원이 아니고 한 2, 3만 원 한다. 그러면은 뭐 샤오미 거에서 10만 원 더 준다. 뭐 그래 삼성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에이스도 잘 될 거고 뭐 믿을만 하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599,500원에 삼성이 가진 메리트가 모두 다 빠진 이 제품을 펀치홀 카메라? 저는 이 제품은 삼성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라고 보고 삼성이 의도적으로 이걸 정말 S 시리즈를 사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그럴 일은 없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다른 제조사 많은데 안드로이드라는 걸 약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아니어도 살 거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 그나마 가지고 있는 메리트조차 하나도 없으면 마이크로 SD, 삼성페이, 방수방진도 안 되고 그렇게 다 뺄 것 같으면은 이거 삼성을 왜 사? 좀 많은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제품입니다.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싸게 사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게 사신다면은 뭐 나쁜 폰은 아니에요. 빠릿빠릿하고 배터리도 괜찮고 LCD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갤럭시 J 모시기에 들리는 Always On 디스플레이조차 빠져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추천하기 쉽지 않은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A9 프로고요. 도대체 어딜 봐서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A9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칩셋 660이랑 710 오케이. 그거 빼고는 나을 게 하나도 없는 놀라운 제품입니다. 프로라는 이름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원래는 A8S였어요. 중국 대륙 본토랑 홍콩에 나온 건 A8S였는데 이것도 뭐 그 정도 이름이 맞았겠죠. A9을 단종시키면서 A9 프로라는 이름을 줄 이유는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